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그지글러. 이 책에는 정상으로 가는 길에 내가 깨달은 많은 교훈들을 정리해 놓았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영감을 얻어 더욱 쉽게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길 바란다. 저자 서문. 성공의 지름길을 찾아라. 성공의 궁극적인 요지는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8가지 분야인 행복과 건강, 재산, 정서적인 안정, 우정, 가정의 화목, 희망, 그리고 일상적인 마음의 평화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은 인생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도전해야 할 과제들로 꾸며졌습니다. 이 이야기와 도전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기 실린 글들은 쉽게 읽히며 조용히 명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시 시간을 할애해 읽어도 좋고 점심시간에 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짬을 내 읽는다면 그 짧은 시간의 투자는 분명 땅에 떨어진 진실의 이삭을 줍는 기회로 당신에게 다가설 것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내가 직접 영감을 받아 쓴 글도 있고 내 눈을 띄워준 다른 훌륭한 분들의 글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도 많은 영감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은총을 받으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지그지글러. 기억하라.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 있다는 것을. 몇 년 전 폴 하비는 꽁꽁 얼어붙은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늑대를 잡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칼에 피를 흠뻑 묻힌 다음 그것을 얼립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이 위쪽을 향하게 얼어붙은 땅속에 칼의 손잡이를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와서 칼날을 핥습니다. 얼어서 무감각해진 늑대의 혓바닥은 어느새 날카로운 칼끝을 핥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기 시작한 늑대는 그 피에 끌려 더욱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칼날을 핥습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폴 하비는 여러 유형의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마약과 알코올의 덫에 빠져드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그 쾌감에 빠져들고 그렇게 시작된 쾌락의 탐닉은 서서히 그들의 감각마저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마약의 효력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복용자는 더욱더 강도 높은 마약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날 수 없는 중독이라는 낚싯바늘에 꿰이게 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늑대와 마약 중독자 사이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같은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노력은 적게 하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법칙은 많이 주고 많이 베풀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능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부정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재능을 부정한다면 정말 자신은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망설임입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언젠가 섬에서나 그 재능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피하기 위한 가장 큰 핑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안전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 하려 들지도 않죠. 사람들이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무책임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슬픈 말들 중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강연자 비키 히치게스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당신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혹은 그때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 더없이 기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인생을 아쉬워하십니까? 여가 시간의 활용이 직장에서의 성공을 좌우한다. 수년간 나를 도와 일을 해오고 있는 로리 메저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이력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취업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며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어휘 공부 또한 열심히 했으며 정규 강좌를 듣고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벌써 몇 해 동안을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일 또한 열심히 하는 모범 직원입니다. 사내의 주요 사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로리가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을 마친 사람들보다 평균 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의대팀의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휘력이 증진되면 IQ 또한 100% 증가한다고 합니다. 직장과 직장 밖에서 끊임없이 공부해온 로리는 회사에서 안정된 위치를 확실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투자는 생산을 결정합니다. 성공한 이들의 전기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당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리더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그러한 모든 작은 일들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습관은 위대한 사람의 하인이자 모든 실패자들의 주인이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 때문에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 아니라 모든 실패자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착취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날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습관입니다. 저자 미상. 좋은 습관은 확고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당신의 의지에 따른 모든 결정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끝이야 라고 할 때 한 번 더 부딪혀보라. 1926년 8월 6일 거트루드 이덜은 영국 해협을 헤엄쳐 건넌 최초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헤엄친 시간은 14시간 31분으로 찰스 도프가 세운 종전 기록을 2시간 23분이나 단축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트루드에게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인내와 노력의 현장에서 참가자의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참가자에게 있는 힘을 다하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격려와 충고를 하며 같이 긴장한 채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트루디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당시 그녀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녀의 아버지, 언니, 신문사 기자, 사진 기자, 그리고 그녀의 훈련을 담당했던 윌리엄 버제스였습니다. 윌리엄 버제스는 18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해협을 정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옆에서 그만 포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11시간째 헤엄칠 때 장시간에 걸친 기력 소모에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지칠 대로 지친 몸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으며 심지어 망설이는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표 지점을 3마일가량 앞둔 지점에서 해협의 심한 물살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와 훈련 코치는 그녀에게 그만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작은 메아리 같은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중단하라고요? 왜요? 트루디는 마침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해안가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말에 일이 고되면 고된 것이 또 일을 진행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트루디는 자신의 업적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우리의 삶에는 5가지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으로 자신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해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잘하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신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믿음은 동료나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마음가짐은 소망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알프레드 애들러는 소망은 모든 변화의 근본이 되며 훌륭한 촉매제다. 이것은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그리고 소망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현실적인 기대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5번째 마음가짐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미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용서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이 5가지 마음가짐만 간직한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쉽게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신문사에 우리 삶을 변화시킨 일을 써 투고해보라.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6%가 신을 믿는다고 하며 그들 중 90%가 기도를 하고 41%의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종교의식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1947년에 조사된 수치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신을 믿는 수치만이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인중 약 1억 500만 명이 매주 예배의식에 참가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한 해 동안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과 NFL 풋볼 경기장 그리고 NBA 농구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경기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신문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떠들어대는 반면에 믿음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작년 한 해 동안 단지 287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만이 보도되었습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나 또한 열성적인 스포츠광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기를 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종교의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매주 종교의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 신문사 편집자에게 우리의 믿음에 더욱 용기를 주는 한 통의 편지라도 써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희망의 주사를 놓아라. 1997년 5월 3일 토요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참관하는 특전을 얻었습니다. 나의 손녀딸 엘리자베스는 육상 경기 두 종목에 출전하여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개막식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격리가 끝나고 이어 시범팀의 화려한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관중들은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광경은 개막식 퍼레이드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감정들이 표출되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많은 선수들이 보여준 순수한 기쁨의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깡총깡총 뛰어오르며 서로 부둥켜 얼싸안고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열광했습니다. 개막식 축하 연설 시 대표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상기시켜 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은 정신적 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은 올림픽 수준의 수영장에서 풀코스를 다 헤엄치지 못할 것이라고, 아니 1마일도 가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선수들의 가슴 혹은 영혼의 힘은 측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날 그 경기를 참관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선수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의 유전을 개발하라. 텍사스주의 버몬트 마을 근처에 사는 한 지주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토지의 일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한 정유회사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 같으니 땅을 파도록 허락해 준다면 로열티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땅 주인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유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지 나무로 만든 유정탑이 휘어지고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정유회사는 유전 개발을 끝내기도 전에 수십만 배럴의 석유를 퍼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일 유전으로는 역사상 최고 생산량을 기록한 유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다지의 발견이었죠. 땅 주인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었겠죠? 정말 그랬을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지주는 그 땅을 소유했을 때부터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행은 그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땅을 이용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도 보이진 않지만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제안은 간단합니다. 당신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그 속에 노다지가 숨겨져 있을지. 당신 자신의 능력이라는 땅을 드릴로 파고 개발한다고 해서 당신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누가 압니까? 그 속에서 뭔가가 표면으로 솟구쳐 나올지.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오늘 아침 나는 두 아들의 아버지가 토크쇼에 출연하여 진행자와 멋진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2달 동안 9번이나 학교에 지각하여 근신 처분을 받은 어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시 가족회의가 소집되었고 그들은 합의된 계획대로 각자 아빠도 포함해서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부모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30분까지 학교에 갈 준비를 끝마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등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는 아이들이 입을 옷과 필요한 학습 도구를 전부 쓸어 모아 차에 싣고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신을 신었든 못 신었든 부모는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학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일찍 깨워 그들이 아침을 먹고 옷 입을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로 아이들이 제 시간에 등교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배웠고 특히 두 아이가 더욱 그랬습니다. 만일 그 부모가 학교에 지각하는 습관이나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묵인한 채 그냥 넘어갔다면 그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 습관은 아예 굳어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습관적인 지각을 알렸던 선생님,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했던 학부모, 그리고 그 두 소년, 그들 모두가 승리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접근법입니다.